자, 15주차 3차시라고 되어 있지만 계속 총괄 복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입선출법도 했고 전부원가 계산했고 CVP 분석을 했었죠, 그죠? 자, 이제 원가 추정하는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추정 다음 차시는 예산에 대해서 하고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원가 추정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지금 사실은 계정분류법의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다가 똑같은 문제다 써서 쉬운 문제 한번 내어봤습니다. 휴대전화 요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만히 보시면 일정한 고정비와 변동원가, 그러니까 통화시간당 얼마씩 내는 변동원가가 합쳐진 혼합원가죠. 자, 휴대전화 요금을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의 물음에 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대전화 요금이 30만원 나왔는데 이런 기업에 가시면 이건 많이 분석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휴대전화 요금을 내가 몇 분을 쓰면은 기본요금 얼마짜리를 써야 되는가를 이렇게 추정을 하면, 자, 내가 몇 분을 쓸 때 이 금액이 같아지느냐를 두고서 추정을 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제가 내지 않고 기본적인 얘기죠, 그죠? 이 함수를 추정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A 플레이는 1번이고 B 플레이는 만약에 기본 요금이 낮은 대신에 단가가 높을 수 있죠. A번과 B번이라면 이거 이상 갈 때는 사용량이, 여기서 사용량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사용량이 이거 이상 갈 때는 1번 플랜이 요금이 싸고, 사용량이 낮을 때는 2번 플랜이 요금이 싸죠, 그죠? 이렇게 그려서 분석합니다. 실제로 핸드폰 판매하는 데서 이렇게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상담을 해주죠. 자, 일단 봅시다. 이 문제 봅시다. 당 회계기간의 휴대전화 요금이 30만원 나왔습니다. 30만원 나왔는데 이놈은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3만원이고 플러스 당 회계기간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150분인데 즉 150분이고 여기에 뭔가 있겠죠, 그죠? 150분 썼습니다. 150분. 그러니까 즉 이놈을 y는 a 플러스 b x라고 봤을 때 y는 얼마가 나왔다? 30만원이죠, 그죠? a는 3만원. 자, b가 얼마입니까? 이걸 못 오죠, 지금. b는 못 오고 얼마 나왔습니까? 15만원이죠, 그죠? 150시간, x가 150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넘겨버리면 27만원은 150A죠. 그죠? A는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150, 얼마 나와요? 27만원 나누기 150 하시면 1800원 나온다고. 그죠? 180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18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Y는 얼마요? 3만원 플러스 1800원 X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원가 함수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추정하실 수 있겠죠. 그죠? 추정하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다시 Y는 A 플러스 BX였는데 우리가 Y는 30만원이었고 A는 3만원, B는 1800원이었습니다. 그죠? X는 사용 시간, Y는 휴대전화 요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 다시 한다면 이 사람은 3만원의 기본 요금을 내고 시간당 1800원씩이죠. 1800원인 1안이 있고 기본요금을 더 내면 시간당 요금이 낮아지겠죠. 시간당 이 기울기가 시간당, 그러면 2번 안이 있다면, 만약에 7만원짜리를 냈다면 여기서 꼭 똑같아집니다. 무차별해지고
사용량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 요금이 높고 시간당 사용 요금이 적은 2번이 맞죠? 사용량이 적으면 기본 요금이 낮고 시간당 사용 요금이 큰 1번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죠? 이 함수를 추정하는 게. 자, 고정비 총액은 얼마입니까? 3만원이죠. 문제는 뭐 쉽습니다. 단위당 변동원가 얼마요? 1,800원. 시간당, 휴대폰 시간당. 휴대전화 요금의 비용 함수는 y는 3만원 더하기 1800x죠. 그죠? 자, 그럼 300분을 사용할 경우 예상 시간은 여기다가 몇 분요? 300분을 넣어버리면, 아까 분이네요. 그죠? 시간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분. 자, 300분 넣으면 얼마입니까? 요 놈이 1800 곱하기 300 하시면 54만원 나오니까 합이 57만원이죠. 자, 이 문제는 뭐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틀리지 마세요. 알았죠?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죠?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복습하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고저점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저점법인데 한 기업의 지난해 생산량과 총원가에 따른 자료이다. 고저점법을 사용하여 원가 함수를 추정하여 물음에 답하여라. 여기서 고저점법 y는 a 플러스 bx, 여기서 a는 고정비 총액입니다. 총액. b는 단위당 변동 원가입니다. 그죠? 그러면 A와 B라는 이 두 개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점을 알면 됩니다. 두 점을 아는데 어떤 두 점을 이용하라고요? 최고 조업도와 고저점법이니까 최저 조업도를 이용하라는 얘기죠. 최고와 최저 조업도를 이용하다는 얘기입니다. 원가가 아닙니다. 알았죠? 원가가 아닙니다. 원가가 아닙니다. 원가가 아닙니다. 그죠? 되겠습니까? 자, 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점을 이용하는데 이 문제, 고급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내는 거면 수정된 고저점법, 조정을 합니다. 고저점법이라 해서 즉 최고 조업도보다 한 단계 낮은 조업도 점을 이용하고 최저 조업도보다 한 단계 높은 조업도 점을 한 포인트씩 낮추어서 두 점을 이용하다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두 점만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두 점을 추정하는데 자, 최저 조업도 봅시다. 최저 조업도 어디 있어요? 쭉 보시면 이게 최저 조업도입니다. 생산량입니다. 생산량이 조업도고 원가가 Y죠. 생산량이 가장 낮은 놈과 높은 놈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점이 얼마입니까? 170일 때 2700원이다. 그죠? 2700원. 그러면 자, 최저 조업도 얼마? 100일 때 15100원. 최고 조업도 이게 최저입니다. 그죠? 최고 조업도는요 170일 때 얼마요? 27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추정을 하는데 B 값을 먼저 추정합니다. B 값을 먼저 추정을 하시는데 B는 기울기죠. 기울기라 하기도 하고 원가회계에서는 우리가 단위당 변동원가다 했습니다. 그죠? 변동원가. 그럼 이거는 X의, 기울기도 봤을 때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럼 원가 회계다음에 X가 뭐였습니까? 조업도의 변화죠. 조업도의 변화량분의 Y는 뭡니까? 원가니까 원가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B 값을 먼저
추정해 내셔야 되겠죠. 그죠? B 값을 먼저 추정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자, 보세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 어디서 B 값을 추정해 보세요. 자, 갑니다. B 값을 추정하는데 100에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X는 170으로 움직였죠. 조업도는. 생산량은. 원가는요. 15,100원에서 얼마요? 27,000원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700원 분의 70원이죠. 70원 분의 얼마입니까? 5,600원이다. 그죠? 그럼 B는 얼마? B는 80원이다. 그죠? 단위당 변동원가는 얼마요? 자, 80원 나왔죠. 그죠? 단위당 변동원가 80원 나왔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가 봅시다. 80원 요까지 보시고 다음 장에서 볼게요. 자, 우리 B를 먼저 구해냈습니다. B는 100원에서 170, 27,000원에 15,100원에서 27,000원으로 해서 5,600원, 70원에서 B 값이 80원. 단위당 변동원가가 80원으로 구해졌습니다. 그죠? 그럼 Y는 A 플러스 BX인데 B가 80원입니다. 그죠? 80 곱하기 X입니다. 그러면 저는 문제를 풀 때 작은 점을 먼저 보통 넣습니다. 15,100원 넣죠. 문제들 같이 이렇게 풀어볼게요. X가 100일 때 Y는 얼마? 15,100원입니다. 그러면 15,100원 이꼬르 A 플러스 80 단위당 80 곱하기 100 요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8,000원이죠. 그럼 A는 얼마? 7,100원이 나옵니다. 그죠? 맞아요? 그러면 Y는 7,100원 플러스 80X죠. 자, 이렇게 푸시고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풀었는 게 맞는가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최저 조업도인 점을 100원일 때 15,100원을 넣어서 이 두 개의 함수를 추정했다면 검산을 하고 넘어갑시다. 최고 조업도가 얼마였습니까? 170일 때 27,000원이 나오는가 봅시다. 자, Y는 27,000원 이꼬르 7,100원 더하기 80 곱하기 170 하시면 80 곱하기 170 하시면 13,600원에서 27,000원 나오죠.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함수가 맞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문제 봅시다. 문제 풉시다. 고정원가 총액은 얼마요? 7,100원. 단위당 변동원가는 얼마요? 80원. 원가함수 Y는 7,100원 더하기 80X. 자, 그 다음에 4번 생산 수량이 결국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원가를 추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생산 수량이 250단일 때 총원가는 얼마냐? X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된다? 250을 넣으시면 되죠. Y는 7,100원 더하기 80 곱하기 250 넣으면 250 곱하기 80 2만원이죠. 그러면 총원가는 27,100원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원가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저점법을 씁니다. 그죠? 자, 크게 문제는 없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한 두 번 정도 푸시면 시험에 푸시는데 별 문제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각자가 한번 풀어봅니다. 풀어보고서 갑니다.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자, 학습효과, 원가 추정, 학습효과, 학습곡선입니다. 자, 우리가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을 할 경우에는
숙련도로 인해서 직접 노동시간이 감소해서 직접 노무 원가가 감소하게 되죠. 감소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감소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울 때는 누적 평균 시간 학습 모형을 따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계사나 세무사 칠 때는 뭐 정분 모형도 있고 한데 일단 여러분은 이것만 정확하게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적 평균 시간이, 누적 단위당 평균 시간이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것을 학습 곡선이라 하고 학습 효과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들 보시면 자, 항공기 제조회사인 주계명은 대형 항공기 생산에 착수하여 자, 누적 생산량 첫 번에 첫 단위를 생산할 때 누적 단위당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그죠? 평균 시간이 몇 시간 발생했습니까? 800시간이었죠. 그럼 누적 총 시간이 한 단위에 800시간이니까 800시간 맞죠? 여기다가 직접 노동 시간당 30원 했으니까 곱하기 30원 하면 누적 직접 노무 원가가 나옵니다. 그죠?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보통 여기까지 해놔놓고 마지막에 금액을 곱해줍니다. 이거 다 계산하면 시간 걸리니까요. 직접 노동 시간은 누적 평균 시간 학습 모형에 따르고 학습률이 85%를 가정합니다. 이게 2배가 될 때마다 어떻게 된다? 학습률이 몇 프로? 85%니까 0.85 하시면 자 2배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0.85 하시면 680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360시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 단위 생산하고 추가로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는 몇 시간이 더 발생했습니까? 추가로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는 560시간이 발생했죠. 그죠? 여러 가지도 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단위 생산할 때는 382 24 24,000원의 원가가 발생했는데 두 번째 단위는 추가로 560시간만 더 들어가니까 두 번째 단위 생산할 때는 16,800원만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단위까지만 갑시다. 두 단위 이제 두 번째도 또 두 단위도 증가합니다. 네 단위가 되었을 때는 680 곱하기 0.85 하시면 578시간입니다. 그죠? 0.8 만나봅시다. 680 곱하기 0.85 578 곱하기 4 하면 2312시간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었죠. 그죠? 2312.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한 단위 생산하고 추가로 세 단위 생산한다면 1512시간. 두 단위 생산하고 추가로 두 단위 더 생산한다면 2312에서 1360시간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래 놓고 문제를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보시고 문제 풀어봅시다. 자, 항공기 4대를 생산할 때 누적 평균 시간은요. 한 대 할 때는 800, 두 대 할 때는 680, 4대 할 때는 578시간이었죠. 그래서 578시간. 시제품 제작 쪽 추가로 3대의 항공기를 생산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은 한 대 할 때는 총 800시간, 두 대 할 때는 1360시간, 4대 할 때는 2312시간이었는데 한 대 생산하고 추가로 3대를 더 생산하니까 한 대 생산하고 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512시간 됐죠?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 후 결국 한 대 제작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3대의 항공기를 생산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직접 노무 원가는요. 1512 곱하기 30원 해주면 얼마요? 1512 곱하기 30 하면 맞아요? 그러면 45,360원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지금 예산을 바로 안 보고요.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 학습 곡선 한 문제 넣어 드릴게요. 5분 드릴게요. 복습하시고 한 문제 넣는 거 다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최저 조업도가 10개일 때 여기다 쓸게요. 10개일 때 얼마요? 7만원. 최저 조업도죠. 최고 조업도는 50개일 때 얼마요? 23만원이죠. 23만원. 자, B 값부터. 자, Y는 우리가 A 플러스 BX인데, B는 단위당 변동원가죠. 단위당 변동원가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자, 기울기 B는, 자, X의 변화량은 다시 얘기하면 조업도의 변화분의 X축. 자, 총원가의 변화, Y가 변화, 그럼 Y축입니다. 그러면 B는 볼게요. 어떻게 변했는가 봅시다. 조업도는 10개에서 50개, 50개 마이너스 10개. 그 다음에 원가는 23만원 마이너스 7만원 하면 금액이 40분의 10 얼마요? 16만원 나오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여기 40 하시면 4천 나온다. 그죠? 4,000원. 자, 그 다음에 Y는 A 플러스 4,000 곱하기 X인데, 저는 작은 점을 주로 넣는다 했습니다. 뭐 사람마다 특징이 틀리니까요. 저는 작은 점 넣습니다. 그러면 X가 10개일 때 Y는 얼마요? 7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7만원 이꼬르 A 플러스 4,000원 곱하기 10개 하면 여기 4만원이죠. 그럼 A는 얼마? A는 3만원 나오죠. 원가 함수가 그러면 Y는 A는 3만원 플러스 4,000 곱하기 X죠. 4,000X. 묻는 게 지금 60단위, 조업도가 60단위일 때는 얼마인가? 그럼 넣으면 Y는 3만원 더하기 4,000 곱하기 60 하면 요건 얼마요? 24만원이니까 원가는 27만원이 답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되겠죠? 크게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들 볼까요? 자, 이 문제 볼게요. 휴대폰을 생산하는 주회계는 휴대폰 1000단위를 생산할 때 100시간의 직접 노동 시간이 소요됩니다. 총 100시간이 소요됐죠. 그래서 휴대폰 생산과 관련해 70%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이렇게 보세요. 이걸 그 다음에 1000단위니까 평균 시간은 총 100시간이니까 나누기 1000에서 평균 시간이 0.1 이렇게 바꾸지 마세요. 그냥 바꾸지 말고 요거를 한 묶음으로 볼게요. 묶음 1000단위를 한 묶음으로 보면 그러면 누적 생산량이 1000단위일 때 총 누적 시간이 100시간이었으니까 요걸 한 묶음으로 봤다면 누적 평균 시간은 누적 평균 단위 시간 누적 평균 시간은 몇 시간? 1100시간이죠.
한 묶음으로 봤습니다. 최초 4천 단위 생산에 대해서 총 누적 시간과 누적 평균 단위 시간을 구하시오. 그럼 2배가 됩니다. 2배로 갑니다. 그러면 2000개, 2배로 가면 70%니까 70시간. 그러면 총 누적 시간은 2002 단위 2묶음이죠. 곱하기 70시간 하면 140시간. 됐죠? 묶음으로 봤으면 이걸 한 묶음으로 봤고, 그 다음에 4000 단위 이제 4묶음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772 70% 곱하면 772 49시간. 그럼 4 곱하기 49 하면 196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답은 최초 4000 단위 생산에 대한 총 누적 시간은 196시간, 누적 평균 단위 시간은 49시간이었습니다. 자, 2번 최초 4000 단위 요까지 생산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4000 단위 더 생산합니다. 그러면 볼게요. 2배가 됐죠. 또 추가로 4000 단위 생산하면 8000 단위니까 이제 8묶음이 됩니다. 49 곱하기 0.7 하면 34.32 평균 시간이죠. 곱하기 8 하면 274.4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소요되는 직접 노동 시간은, 자, 4000까지 생산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지금 4000 단위를 더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누적 시간이 274.4가 들어가는데 최초 4000 단위까지 196을 빼면 196을 빼면 78.4시간이 더 발생하죠. 이 문제는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고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저점법과 학습곡선 문제, 과거에 풀었던 문제 한번 더 연습하라고 같이 넣어놨습니다. 아마 직접 찾으시려면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사실 뭐 종합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은 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안 넣고요. 나머지는 제가 그렇게 한번 연습하라고 문제를 넣어놨으니까 완벽하게 자기 거 만들고요. 다음 차시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 예산 문제인데 시간을 뭐 좀 넉넉하게 한 25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자, 다음 차시 하여튼 한 차시 한 차시 전부 다 자기 걸로 만드세요. 수고했습니다.